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복잡한 전쟁 하나를 분석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연간 41조 원 규모의 범죄 산업과 정치적 계산이 얽힌 복합 사건임을 예측합니다. 2025년 12월 태국 공군의 F-16과 그리펜 전투기가 캄보디아 국경의 카지노와 호텔 단지를 폭격했습니다. 최소 6곳이 공습을 받았습니다. 태국 총리는 이것을 스캠 군대와의 전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카지노를 전투기로 폭격하는 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20일간의 전투로 최소 101명이 사망하고 50만 명 이상이 피랑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표면 아래에는 100년 된 영토 분쟁, 41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사기 산업, 그리고 총선을 앞둔 태국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전쟁의 뿌리는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랑스 식민정부가 측량한 국경선을 두고 태국과 캄보디아는 100년 넘게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이 있는 당그레크 산맥 일대가 핵심입니다. 고대 크메르 제국이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축조한 힌두교 신전인데 양국 모두 자기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21세기의 괴물이 겹쳤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경지대를 따라 수백 개의 스캠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카지노와 호텔로 위장한 이 시설에서 인신매매된 노동자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로맨스 사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을 벌입니다. UN 마약범죄사무소 추산으로 동남아 스캠센터의 연간 불법 수익이 410억 달러, 한화 약 60조 원입니다. 캄보디아에만 300개 이상의 스캠센터에 10만 명 이상이 갇혀 있습니다. 50개국 이상에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중국인, 태국인, 인도인, 필리핀인, 심지어 한국인도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한국 대학생이 캄보디아 스캠센터에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한국 외교부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 범죄 산업의 배후에는 중국계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들은 캄보디아의 정치적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제재한 캄보디아 상원의원 리용팟이 소유한 오스마치 카지노가 태국 공군에 폭격당한 곳 중 하나입니다. 올빼미의 눈으로 이 전쟁을 들여다보면 세 겹의 구조가 보입니다. 첫 번째 층 100년 된 영토 분쟁. 이건 표면입니다. 양국 모두 상대가 선제 공격했다고 주장합니다. 2025년 7월 첫 충돌이 터지고 10월에 쿠알라룸푸르 평화 공동선언으로 휴전했지만 12월에 전선이 전 국경으로 확대되며 전면전 양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 층은 스캠 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입니다. 태국 총리가 스캠 군대와의 전쟁이라고 선언한 것은 절묘한 프레이밍입니다. 누가 사기꾼 소탕에 반대하겠습니까? 중국 관광객이 태국에서 캄보디아 스캠센터로 납치된 사건 이후 중국의 태국 관광객이 30%나 급감했습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스캠센터 소탕이 자국 관광 산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태국이 폭격한 카지노 잔해를 2026년 3월에 언론에 공개하며 스캠센터 증거를 보여줬는데 캄보디아 정보부 장관은 이것을 반스캠 작전을 빌미로 한 사실상의 영토 병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태국군은 휴전 이후에도 점령한 캄보디아 영토인 오스마치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에 병력을 배치하고 컨테이너와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사기꾼을 잡겠다며 시작한 전쟁이 실질적인 영토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분과 실리가 완벽하게 결합된 구도입니다. 세 번째 층은 태국 국내 정치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전투가 격화되는 한가운데인 2025년 12월 12일 아누틴 차니락군 태국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고 2026년 2월 조기 총선을 선언했습니다. 전쟁 중에 선거를 부른 겁니다. 이것은 위기 수습이 아니라 위기의 정치적 전환입니다. 안보 위기 국면에서는 경제 문제, 민생 논란이 뒤로 밀립니다. 국가 수호가 모든 의제를 압도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보수층이 결집하고 지지율이 오릅니다. 전쟁이 서둘러 끝나면 불안정한 정치인으로 돌아갑니다. 패턴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국내 정치가 어려울 때 외부의 적을 만들어 결집시키는 구조.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이 그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같은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혜자, 중국. 태국이 미얀마 태국 국경의 스캠센터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부 고위관리가 처음으로 태국 미얀마 국경을 넘어 현지에 진출했습니다. 범죄 소탕 협력이라는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남아에서의 중국 안보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민 피해를 명분으로
태국과 미얀마 모두에 압력을 행사하며 이 지역에서의 경찰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한국과 무관하다고요? 2025년 한국 대학생이 캄보디아 스캠센터에서 사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이 캄보디아에 직접 가서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태국 기준으로 자국민 사기 피해액이 172억 달러, GDP의 3.4%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보이스피싱 피해도 이 동남아 스캠 네트워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동남아 스캠 산업은 이제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 산업을 국가안보 문제이자 국토안보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인신매매되어 갇혀있고 50개국 이상에서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태국이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인터넷과 전화 연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매번 범죄 조직은 새로운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단속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캠 센터를 하나 밀면 옆 나라에 2개가 생깁니다. 왜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연간 60조 원. 그리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이 현지 정치인과 군부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미국 제재를 받은 카지노 소유자가 현직 상원의원이라는 사실이 이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6년 3월 현재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흔들립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이 제3차 무력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태국군이 여전히 캄보디아 영토 내에 병력을 배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5월까지 스캠 작전을 소탕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압박합니다. 구조적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충돌은 형태만 바꿔 반복됩니다. 100년 된 국경 분쟁, 60조 원 규모의 범죄 산업, 선거와 연동된 안보 정치. 이 3가지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기꾼을 소탕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전쟁이 영토 병합과 정치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구도. 이것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역사 속에서 정의로운 전쟁의 명분 뒤에 영토와 자원에 대한 욕망이 숨어 있었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동남아의 스캠 산업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이 만들어내는 돈이 너무 크고 그 돈이 권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보이스피싱 전화 한 통의 출발점이 저 먼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국경지대에 있고 그 전화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전쟁과 정치와 범죄가 뒤엉킨 생태계라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이 전쟁의 휴전을 중재하고 평화의 대통령이라고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가 전쟁보다 평화가 이익이 될 때 비로소 끝납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제 분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 된 국경 분쟁과 60조 원 규모의 범죄 산업, 그리고 총선과 맞물린 정치적 계산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 구조를 보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다른 관점도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올빼미의 미래 예측을 위한 분석과 진화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올빼미의 눈이었습니다.